자, 오늘 그 소식지 강의, 1교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이런 식으로 손보 대형사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이제 한화손해보험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화재는 소식지 맨 처음에 이제 그 금소법 관련해서 아니면은 이제 모집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객님들을 대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제 TM 설계사를 제외하고 이제 대면 설계사는 이제 대면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사인을 받을 때도 만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고객이랑 한 번이라도 만나서 상품을 설명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만났는데 뭐 8월 달에 계약을 했다.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6월 달에 만났는데 어 6월 달에 만났는데 8월 달에 신담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8월 달에 신담보가 나왔을 때 이거는 6월 달에 만나서 설명을 했었다라는 게 그런 건 인정이 안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일단 우리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은 대면 설계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하고 보험을 판매하셔야 된다라는 게 삼성화재 소식지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삼성화재가 뭐 말을 줄여서 만드는 거를 조금 잘하는 편이긴 한데 뭐 치료비의 명가 삼성화재 타사의 추종을 불허하다 해서 뭐 치명타라고 나왔는데 뇌심 치료비랑 암 치료비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떤 거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제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뇌심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안 파는 편이에요. 왜 거의 안 파냐면 일단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암에 걸리면은 뭐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뭐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항암 방사선을 하든지 항암 약물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경험이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보험 일 한 지. 그리고 고객도 적은 편이 아닌데, 제가 뇌나 심장 쪽으로 해가지고, 뭐, 뇌 치료비를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년 어떤 안정적인 치료비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수술이랑 혈전용에 혈전 제거, 중환자실만 된다라고 해요. 이거 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거 매년 받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발하고 나면은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이제 받을 수 있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스텐트 삽입술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스텐트 삽입술 매년 하나요? 매년 하진 않습니다. 길어야 한 5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치료비보다는 차라리 뇌심 수술비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 혈전용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혈전 제거 같은 경우는 매년 하게 되면은 매년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뇌심 수술비에서 그냥 혈전 제거 중환자실 추가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1년에 몇 번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죠. 뭐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뇌심 치료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술 2번 하더라도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뇌심 치료비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뇌심 치료비가 뇌혈관 질환 치료비, 허혈성 심장질환 치료비인데 뇌졸중 치료비는 뇌혈관 질환보다 범위가 더 적죠. 그리고 급성 신근경색 치료비도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범위는 더 적습니다. 범위가 더 적어서 보험료는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그냥 이렇게 조금 저렴해지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판매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범위가 좁으면서 좀 저렴한 것들보다는 좀 범위가 넓은 것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텐트 삽입술을 제가 예를 들었죠. 1년에 몇 번을 하더라도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횟수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수술 회마다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좋기는 한데, 삼성화재도 뇌심 수술비가 있죠. 이대질환 수술비라고 있는데, 그게 더 훨씬 더 저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술비 외에 혈전용의 혈전 제거 중환자실을 추가했다라고 해서 보험료가 비싸지는 게 좀 과하게 비싸진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안 파는 편이긴 하는데 이제 고객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이거 매년 받을 수 있다라고 뇌심 치료비를 매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은 요거는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뇌와 심장을 각각 보장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KB랑 메리츠 같은 경우는 각각 보장을 하죠. 근데 이게, 어, 삼성 같은 경우는 뇌와 심장으로 해서 혈전용의 혈전 제거, 혈전용의 그러니까 수술 혈전용의 제거 이게 각각 두 번씩 해서 8천만 원 받고 그리고 A사 KB 같은 경우에는 뇌 따로 그리고 허 따로니까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수술 혈전용에 합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수술 혈전용에 합쳐서 한 번 나오고 그렇다라는 거고요. D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 회장 지급하니까 4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일단은 이 부분은 삼성이 뭐 다른 회사들보다 더 좋은 게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뇌심 치료비를 판매하지 않고 판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수술비 팔고 끝내는 게 그러니까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를 팔고 끝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치료비 보험료가 50세 남자였을 경우 이거 무려 10년 건강 보장입니다. 그리고 만기는 100세 만기가 아니고 90세 만기고 무해지형인데도 50세 남자가 3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술비 팔아보시면 알겠지만 뇌 심장 수술비 2천만 원 판다라고 그래서 보험료가 3만 8천 원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세요. 이거는 뇌랑 그 심장 수술비가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전용에 혈전 제거 중환자실 추가했다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비싸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 회당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지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좀 판매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그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 치료비가 보장이 최대 100세까지 되는 게 요게 좋죠. 100세까지 되는 게 좋고 그리고 비급여 치료, 전이암 치료, 10대 주의암 치료 담보를 이제 운영을 해준다. 라는 것도 요거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괜찮은데 이제 2교시 때 삼성생명을 할 거예요. 암 치료비가 삼성생명이 이번 달에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보, 손보를 다 봤을 때는 암 치료비가 삼성생명이 현재까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간에는 이제 삼성생명은 하지 않죠. 오늘 이제 손보사 1교시는 손보사 대형사만 하기 때문에 손보사 대형사로 봤을 때는 삼성화재 암 치료비가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이암도 치료비 각각 보장이 되나요? 지금 현재 가입하는 담보 같은 경우는 전이암도 치료비가 각각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전이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KB 그리고 DB 메리츠는 담보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식지를 보실 때 이것만 보고 당연히 이 회사는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소식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최신 자료고요. 다른 회사는 최신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제 다른 회사 소식지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순환기질환 보장이랑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순환계 질환으로 하는 게 제일 좀 범위는 크죠? 순환계 질환으로 하는 게 범위는 제일 크기는 한데, 뇌질환과 심장질환만 보장을 한다. 이대질환 수술비를 보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범위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제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순환계보다는 뇌심장질환 수술비가 가격적으로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화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관열 수술비랑 비관열 수술비를 나와요. 그러니까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열 수술비는 뭐냐면, 이제 관자라는 게 볼 관자에 혈이 피혈자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피가 나오는 수술과 내시경 수술처럼 피가 나오지 않는 수술, 이렇게 비관열 수술,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관열과 비관열을 2대1 비율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열을 2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비관열은 2천만 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천만 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저는 삼성화재 쪽 수술, 그러니까 이제 뇌 심장 수술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한데,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적으로, 설계를 해봤을 때는 관열 2천만 원, 비관열 1천만 원으로 넣는 게 다른 회사 관열, 비관열 다 1천만 원씩 해주는 것보다 저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또 수술의 종류를 나눈다는 게 다른 회사는 나누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나누지 않는데 이게 나눈다는 게 조금 약간 구시대적인 담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사들처럼 관열, 비관열을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뇌심장 수술비로 단일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케어 서비스로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 3대 질병에 관해서는 이제 메디케어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저는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3대 질환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고요. 3대 질환이 아니면은 안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평생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화재는 매트라이프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처럼 계약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건인데 그것도 최대 30년까지만 해준다. 라는 게 조금 다른 회사 메디케어 서비스보다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급수별로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 같이 급수별로 다른데 똑같은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2천만 원, 2심에서 2천만 원, 3심에서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준다. 그리고 중대법규 위반 같은 경우에는 1심에 해당되는 금액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보면은 보험료가 507원인데 신급별로 하면 329원이잖아요. 180원 차이면은 그냥 저는 안 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이 100원 얼마 이렇게 싸진다라는 게 고객님들이 크게 체감을 하지도 못하실 뿐더러 그리고 이거 가지고 너무 좀 쪼잔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고객님들한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설명을 한다. 그럼 고객님들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이게 이 한 180원 정도 차이라고 하면 굳이 신급별로 해야 되는 게 있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영업용도 한 1,200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것도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삼성화재가 다른 회사보다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니까 운전자 보험은 삼성화재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 수리비 보상 이거 최근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조건이 해당돼야 되는데요. 국내에 AS 센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 AS 기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상 AS 기간에는 해당이 안 되고 또 10년이 넘어가는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좀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대비해서 보험료가 좀 과하게 비싸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몇 천 원 정도 수준 나오는데, 그거, 그 가격을 주면서 이게 좀 많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구입 증빙 자료 없으면 청구 안 되는 거죠? 라고 했는데, 굳이 그 이제 구입 증명 자료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 AS 센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가끔, 이게 그냥 제가 약간의, 꼼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벽걸이 TV가 아니고 스탠드형 TV 있죠?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갖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고장난 거를 다른 집에다 옮겨놓고 그 집의 사람이 이제 어, 이 담보를 가입한 다음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고장나 있었는데 나중에 가입하고 타먹는다든지 이런 모럴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험 사기죠. 근데 만약에 보험 사기가 없이 순수하게 위험률에 대비해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보험료가 좀 과하게 비싸다.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6대 나왔을 때부터 이제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6대 가전제품 수리비도 판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별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라인업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드론 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은 굳이 잘 판매를 그렇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게 드론 배상 책임보험이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품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수수료도 얼마 안 될 거고요. 굳이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일반 보험 중에서 좀 대박을 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보험이 뭐냐면 자동차 고장 수리 보험이 있거든요. 삼성화재 쪽에. 저는 그게 자동차 보험 이제 취급하다 보면 사고가 아닌데 단순하게 고장 났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아, 수리보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삼성화재에서 자동차 수리보험이 나왔어요. 근데 수리보험이 나와서 예전에 자동차 수리를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셨던 분, 이게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수리 같은 경우, 물어보셨던 분들한테 제안을 하더라도 오히려 잘 안 팔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보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 보험이 그렇게 소득에 크게 막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보험 쪽을 공부를 조금 더 이제 장기 보험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소득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시간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예고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에코 부품 특약이 없어지고 이제 에코 부품을 쓰게 되어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1번, 모른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동차 보험 개정 예고가 나온 거. 알고 계신다 1번, 모르고 계신다 2번. 자, 그러면 모른다는 분이랑 알고 계시는 분이랑 반반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3번, 그냥 넘어갔으면 4번.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보험 약관에는 뭐가 있냐면 그 에코 부품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할 때 중고 부품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의 한 20% 정도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차로 1대1 만약에 내가 내 과실로 100%로 어 100%로 사고가 나서 2천만 원의 수리비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중고 부품을 쓰겠다. 나는 중고 부품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의 20%인 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왕왕 썼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중고 부품을 재생 부품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중고는 아니고 중고 부품을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재생 부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수리비를 조금 어차피 제 차도 중고차고 하니까 뭐 중고 부품을 써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 뭐가 안 좋냐면 앞으로는 수리를 중고 부품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이 20%를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중고 부품으로 수리를 하더라도 약관에 중고 부품을 사용해서 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뭐 고객님들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새 제품이 없네 중고 부품 써야지라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새 제품을 넣어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약관에 중고부품 쓰게 되어 있으니까 중고부품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서 뭐 20% 돌려받았던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무조건 중고부품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에 기사 한번 볼게요. 자동차 보험, 약관, 중고 부품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뉴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제 기존에는 새 부품을 기본으로 하고 중고 부품을 쓰면 20%를 환불을 해줬는데 이제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보험 약관은 중고 부품이 기본이고 새 부품을 쓰게 되면 돈을 더 내서 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아직은 개정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소비자 반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는 계셔야 이제 고객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변을 좀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 1번 아니면은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이건 아닌 것들이 자동차 보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향후 치료비 같은 문제도 그렇고 좀 많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안 좋게 이제 개정이 되는 부분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의 이번 소식지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월간 강의에는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화재 소식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현대해상 소식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대해상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투큐 패스라고 있습니다. 투큐 패스가 뭐냐면, 이제 질문을 두 가지만 한다라는 건데요. 투큐 패스부터 볼까요? 자, 투큐 패스가, 이제 실비를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투큐패스로 고지를 하게 돼도 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3개월 이내의 이력과 그리고 중대 질환만 물어보고 입원 수술은 실비에서 탔던 기록으로 그냥 자동으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으면 1번, 이해 안 되셨으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이제 투큐패스라고 해서 이제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3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한 건 있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러니까 고지가 쉽긴 하지만 고객님들한테 이거 고지가 쉬우니까 고지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중대질환이랑 3개월 내 병원 이력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지가 쉬운 거지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심뇌 각각 보장이죠. 심뇌 주요 치료비가 이제 이게 KB가 그랬었었는데 이제 현대해상도 나눠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쪽 아까 설명드렸던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뇌와 심장을 각각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회사에는 이제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최근 거 그리고 다른 회사는 좀 옛날 거 그런 식으로 소식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소식지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 달부터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심과 뇌를 분리해서 이제 각각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장 범위가 뇌심, 그래서 뇌심 각각 수술 혈전형의 중환자실하고 특정 중증치료에서 7번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D사가 어디죠? D사가
삼성화재죠. 수술 혈전용의 혈전 제거. 그리고 중환자실이 없는데 삼성화재도 중환자실 여기 삼성화재도 중환자실 뇌심 치료비로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최근 거 그리고 남의 회사는 옛날 거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수술, 혈전 제거, 혈전용의 중환자실 뭐 중환자실 금액은 작긴 하지만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해상 소식지를 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주요 치료비가 아니고 중환자실 담보가 따로 운영이 되긴 하지만 중환자실은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잘못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삼성도 중환자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제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이제 뇌경색이냐 아니면은 이제 뇌졸중이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혈전용해 같은 경우는 뇌경색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기존의 다른 소식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현대해상 암 주요 치료비가 이제 저번 달까지는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10년까지만 보장을 해줬죠. 10년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이번 달부터는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는 전이암만 만기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암 주요 치료비 3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에서 만기까지 바뀌었다. 그리고 보장 횟수도 연 5번까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사가 KB손해보험인데 다른 회사들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회사 보고 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이암 주요 치료비가 따로 있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암 주요 치료비에는 전이암 주요 치료비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대상으로 암 주요 치료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이암 주요 치료비도 한번 좀 알아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약관에 관해서 이제 기왕력을 보장을 해주는 걸로 전이암 주요 치료비 약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해상이 조금 좋아요. 제가 이제 DB 손해보험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DB 손해보험 그 약관 같은 경우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달에 제 소식지 강의 유료로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DB 손해보험 소식지 할 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이제 현대가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으로 됐고, 상급 종합병원이랑 합쳐서 20만 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20만 원인데, 현대해상만 이래요, 손해보험 쪽은. 의원이 안 됩니다, 의원이.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 동네 사시는 분들은 병원이 아니고, 의원에 입원하시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는 현대해상 간병인을 파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에서는 간병인 입원 일당이 5만 원, 5만 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 의원하고 병원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차이 알고 계시죠?
병원은 병상이 30병상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살아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입원을 안내할 일이 생겼는데, 의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리고 입원하시는 분들, 이제 퍼센트를 보면, 의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 퍼센트 이상으로 입원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대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시골 사정은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의원 제외를 하는 게 예전에는 MG손해보험이 의원 제외였습니다만, 지금 MG손해보험은 새 상품을 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혹시 제 이야기가 살짝 끊기나요? 끊기면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오투 간편 2번, 그 간편 건강보험 요거 새로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유병자 상품은 3N 보험으로 해서 N은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게 오투 맞춤 간편이라고 있고요. 가장 이제 유병자 보험 중에서 저렴한 게 3텐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해상은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만 있는 담보에요. 전신마취 수술비가 있어요. 전신마취 수술비가 있고 전신마취 수술비가 3시간만 넘어가게 되면 3천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일 때는 조금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은 현대해상에만 있고 이것들은 누적을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 전신마취가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수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하는 게 전신 마취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면 마취는 그냥 수면 마취입니다.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쉽게 아시려면은 삽관을 해야 됩니다. 관을 목 속으로 집어 넣는 수술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전신 마취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전신 마취라고 해서 수면 마취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면 마취 아닙니다.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하실 때 수술할 때 전신 마취 최근에 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신 마취는 굉장히 위험한 마취예요.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은 1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래서 이거 전신마취 수술비는 현대해상에만 있고 어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이 조금 나오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전신마취는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휴가철이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이랑 이제 자동차 보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현대해상 소식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기는 한데, 뭐 운전자 보험은 뭐 딱히 뭐 그렇게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저번 달에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넣어야 돼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넣으셔야 되고 이게 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임시 운전자 특약이라고 하죠. 조심하셔야 될 게 DB손해보험도 임시 운전자 특약이라고 있지만 그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특약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DB손해보험에 있는 임시운전자 특약은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자동차 보험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좀 강의할 때 좀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내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를 함부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차가 평생 처음 몰아보는 차여야 되고요. 뭐 유상운송은 면책이고요. 여러 가지 면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운전자 특약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면책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님들한테도 굳이 설명하지 마세요. 굳이 설명하지 마시고 어떨 때 설명을 해주셔야 되냐면 저 어떡해요. 친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친구 차가 친구 혼자 운전하는 차로 되어 있어요. 라고 상담이 왔을 때, 그러면 고객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거 한번 보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는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들어가야 되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다고 아무 차나 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누구나 운전, 가족 한정, 이런 것들을 넣을까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아무 차나 몰 수 있으면 누구나 운전으로 넣는 게 바보짓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소식지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요거를 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고객님들한테 설명은 하지 마시라.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어, 이제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있다라고 설명하면 고객님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아무 자동차나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KB손해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자, KB손해보험 소식지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일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정재 씨가 어느 회사 광고 모델인지 아세요? 현재? 이정재 씨가 제가 알기로는 현대해상 광고 모델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이정재 씨 아닌가요?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돼가지고, 이게 소송을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일단은 KB 손해보험은 8월에도 보험료가 움직이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 밑에 있는 희망 플러스와 금쪽 자녀에 대해서 보험료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3앤5 암 주요 보장 25% 인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슬기로운 3N5에서 암진단비, 암주치, 암수술, 항암 방사선만 인하가 된 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암 관련 담보가 아닌 거는 보험료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라는 것도 최대 25% 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 인하가 됐다라고 고객님들한테 안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담보들만 인하가 된 거고, 이 담보들 중에서 어떠한 특정 조건이 맞으면 최대 25% 보험료가 다운이 됐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담보들이 아닌 다른 담보들은 비싸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소식지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것들을 숨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좀 그런 능력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이해 안 되셨으면 2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8월 달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몇 번 공지를 했었는데 저는 고객님들한테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 보험료 올라가니까, 8월에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지금 가입하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객님들이 8월에는 비싸졌으니까 가입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달에 계약을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감 이슈는 좀 막 공지가 3, 4일밖에 안 남아서 급하게 나왔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음 달 영업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알려주셔야죠. 그런 분들한테는 알려주시고 모든 고객님들은 달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번에 고객님들은 아, 이번 달부터는 보험료 올라갔으니까 보험 가입하지 말아야지. 이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객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손보 대형사들 중에서 호르몬 치료를 저기 암 주요 치료비에 그러니까 암 치료에 호르몬 치료를 해주는 거는 KB가 유일합니다. KB 암 주요 치료비 기존에 원투가 있었는데 원투 중에서 원은 항암 호르몬 치료를 해줬고 투는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는 암 주요 치료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암 주요 치료비는 항암 호르몬 치료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유일하게 KB손해보험만 110세 만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10세가 과도하게 비싸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10세 만기가 보험료를 더 내가면서 110세 만기를 해야 되나. 100세랑 110세랑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은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설계해봤을 때 110세로 설계를 하면 좀 과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110세 할 거면은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만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생명도 항암 호르몬 치료 해주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100세가 아니고 110세까지 한다 그러면 차라리 생명보험사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보실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교시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하이 클래스 비급여 암 치료비는 이거는 안 파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100% 내가 돈을 내는 항암 치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건보공단에서 1원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 비급여 암 치료비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매 강의 때마다 나오시고 또 이번 강의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2교시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2교시 때는. 비급여 암 치료 치료비는 못 받는 케이스들이 상당하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암 주요 치료비를 넣으면서 하이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하이 클래스가 저렴하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만 넣고 나중에 암 주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객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제한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다 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클래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는 굳이 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자, 타목시펜 이거 그 유방암 치료할 때 이제 호르몬 치료 많이 하시죠? 네, 삼성화재 지점장님한테 물어보셨다라고 하시는데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녹취 가지고 계세요. 아, 이게 공식적으로 약관에 100%내 돈을 내야지만 된다라고 약관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겁니다. 요거 제가 2교시 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렸죠. 제가 2교시 때 해당이 안 됐으면 제가 다시 약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2교시 때 할 예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2교시 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리세요. 삼성화재 지점장이 그런 말 했다라고 하는 게 믿기지 않고요. 안 됩니다. 100%내 돈을 내는 항암 치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못 받은 케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화재 지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약관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약관 어느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약관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니저 지점장님들 말 다 믿지 마세요. 생각보다 매니저님, 지점장님들이 좀 오한하는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약관을 보셔야 돼요, 약관을. 제가 DB손해보험 약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DB손해보험 저번 달에 소식지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제가 좀 화가 나서 DB손해보험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신가,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약관 보시는 게 좋고, 적어도 약관을 볼 수 없다라고 그러면 소식지라도 보고 소식지를 캡처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DB손해보험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여기 암 주요 치료비 종합병원이던데 상급 종합병원도 보장되나요?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암 주요 치료비는 상급 종합병원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암 치료를 내가 받겠다라고 그러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2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 뭐 뇌경색이 와서 지금 바로 혈전용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2대 주요 치료비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입돼 있으니까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은 어느 병원이 가장 좋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치료 가능한 병원이 제일 좋아요. 굳이 종합병원으로 뭐 종합병원이 잘하니까 가겠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골드타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루 늦게 받는다라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만 늦어도 잘못되는 케이스들, 한 시간이 뭐예요? 몇 분만 늦어도 잘못되는 케이스들 나오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입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2대 주요 치료비는 상급 종합병원은 넣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B 손해보험도 이제 다른 회사 소식지에는 KB 손해보험은 저기 10년밖에 보장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KB 손해보험도 이번 달부터 나오는 신암 주요 치료비는 만기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10년이 아니고 만기까지 보장해 주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나왔다. 그리고 유병자 기왕력 보장 여부, 유병자 기왕력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신특정 질환 순환계 치료비잖아요. 그래서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기왕력 보장이 안 될 겁니다. 신특정 순환계 치료비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것만 주요 치료비가 어, 요게 될 거예요. 기왕력이 되는 게. 그래서 기존 약관이 아니고 새로운 약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존 약관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DB 손해보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되셨으면 1번, 이해 안 되셨으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기존 담보가 유병자 기왕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 나온 담보가 유병자 기왕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 검사 통원 신담보 출시됐다라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통원 일일당 10만 원 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생명회사는 암 관련해가지고 통원 일당 100만 원 나오는 데들 많잖아요. 적어도 3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임시거주비로 통원 일일당 10만 원 받는 건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MRI CT 찍을 때 10만 원 주는 거 이거 굳이 설명해 가면서 파실 필요는 뭐 설명해서 파실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거 10만 원이나 준대라고 고객님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좀 허수심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넣어주시기는 넣어주시는데 굳이 막 중요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DB손해보험 그 저번 달 거 한번 볼게요. 자, DB손해보험 저번 달 거 보면 저번 달 거 소식지 한번 볼게요. 자, 저번 달에 DB손해보험 소식지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자, 간편보험 순환계 치료 기왕력 보장이라고 DB손해보험 소식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밑에 이제 소식지 밑에, 왼쪽 아래쪽에 이거 보이세요? 보이시면 3번, 안 보이시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구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구 삭제라고 그러면 뭐라고 인식을 할 수 있냐면, 아, 기존에 있던 약관에 문구가 삭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구 삭제된 거 아니고요. 새로운 담보가 나오면서 약관을 새로 만들면서 그 약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DB손해보험이 이번 달은 모르겠는데 저번 달은 기존에 있었던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팔았고요. 새롭게 나온 순환계 주요 치료비도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약관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바뀌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 약관만 보면은, 이 소식지만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약관을 다시 보니까 문구가 삭제된 게 아니고, 새로운 약관이 나오면서 그 신담보의 약관에 이 문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존 약관에 문구가 삭제된 거랑 새로운 약관을 만들면서 이 문구를 빼고 만든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관 보실 때 그 DB손해보험 그 담보 그 선택하면 오른쪽 위에 보면 담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옛날 담보 보지 말고요. 이제 신담보 보실 때 이 순환계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라는 글자가 없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두 가지가 혼재돼서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는 설계 안 해봤지만 저번 달 설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소식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자, 그런데 이 그 소식지만 보시고 이렇게 파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 이번 달에 DB손해보험 기왕력 보장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저번 달에 승인 난 걸로 팔아야지라고 해서 복사해서 8월 달에, 7월 달에 팔았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7월 달 소식지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판례가 뭐가 있냐면 밑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집인 교육 용이므로 고객에게 교부 및 게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밑에 있기는 하지만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소식지에 있는 내용을 고객한테 설명을 했다면 설명 의무를 보험사에서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라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DB손해보험으로 저번 달에 파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옛날 담보로 팔았는데 기왕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7월 달 소식지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약관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말로는 다 설명드렸고 약관까지 보면 시간이 좀 많이 흐를 것 같으니까 일단 말로만 설명드리고요. 약관 한번 보시면은 저 문구가 삭제 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담보는요.
자, 이제 DB손해보험 이번 달 소식지로 볼게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 주요 출혈비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번까지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소식지에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짚었거나 아니면 읽어보고 끝내도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DB손해보험 소식지 8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만 원이라고 쓰고 1000만 원이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왜 이게 1000만 원이냐라고 하면 500만 원 나오고 500만 원 나오고 각각 나오니까 10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회사들도 이거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5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말장난인 것 같아요. 500만 원만 가입해도 각각 나오니까 1000만 원이 보장이 된다. 뭐 다른 회사는 각각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장난을 좀 과하게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DB손해보험 소식지 9페이지 보면은 유사암 치료비 500만 원만 가입해도 DB손보는 400만 원 가입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A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A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삼성화재예요. 누가 봐도 삼성화재죠. 자,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제가 아침에 화나가지고, 아, 삼성이 안 되나라고 해서 설계를 해봤는데, 자, 설계안 한번 볼게요. 크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계서를 띄워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암 특정 치료비 500만 원 넣었을 때,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 암 특정 치료비 400만 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500만 원 넣었을 때 400만 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거는 삼성화재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도 이 내용이 있길래 저번 달에는 제가 설계를 해보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삼성화재에서 바뀌었나라고 해가지고 이거 설계 오늘 했습니다. 설계 보면은 설계 날짜가 오늘이에요. 여기 보면 오늘 설계한 거거든요. 오늘 설계한 건데도 이게 돼요. 이거 이창현으로 해서 오늘 설계한 건데 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지는 뭔가요? DB손해보험에 자기들은 암 주요 치료비 500만 원 가입했을 때 유사암 치료비 400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삼성화재는 100만 원만 가입 가능하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이게 삼성화재가 암 주요 치료비 나왔을 때부터 500만 원 가입했을 때 400만 원 가입했거든요. 심지어는 400만 원 넣었을 때도 400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암보험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제 암보험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화재가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삼성화재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소식지를 내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소식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는 최신 거, 남의 회사는 저번 달 거, 그거는 제가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겠는데, 이거는 엄연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금감원에서 보험 설계사 출신으로 한두 명 정도 검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기 소식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좀 화가 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은 3번, 이해 안 되시면 4번 한번 눌러주세요. 삼성화재 400만 원 가입해도 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식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종수술비 5종이 DB가 2천만 원이다. 근데 다른 회사 1천만 원이다.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2천만 원 되는 회사가 없나요? 다른 회사 중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다른 회사들은 다 1천만 원만 해주는데 DB만 2천만 원 해주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지는 좀 제재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게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시고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고 소식지 볼 때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DB손보가 이제 2대 주요 치료비에 순환계 치료비까지 해주니까 70만 원이 더 된다. 그러니까 70만 명이 더 많은 그렇게 된다. 30%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는, 어, 순환계 주요 치료비에 해당되는, 아니면 2대 주요 치료비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 못 받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냥 부정맥은 진단만 하고 끝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뭘 봐야 된다라고 했냐면 210만 명에 해당되는 거에서 280만 명에 해당된다라고 그러면 보험료가 약 30% 정도만 비싸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은 30%가 늘어났지만, 네,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30%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적은데 뭐 이 소식지대로 30%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현대해상 삼성화재잖아요. 현대해상 삼성화재 2대 주요 치료비보다 DB손보 순환계 치료비가 30%만 비싸던가요? 제가 설계해보니까 30%보다 더 비쌌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담보는 좀 판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주로 심장 쪽 담보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뇌심장보험 강의할 때 자세하게 다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제가 말해야 되는데 빼먹고 넘어갔는데 항암 약물 치료비도 통합 보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위암에 걸렸다가 만약에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비도 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다른 회사들도 이게 이렇게 통합암 형식으로 치료비가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곧 바꿀 것 같아요. 암 주요 치료비가 10년에서 만기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것도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통합 치료비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합암 치료비처럼 각각 암별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험료가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제 7번 최대 받을 수 있다. 4번 최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합치면 10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10번의 암을 겪었던 분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예, 저는 그런 케이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밤도 뭐 10번까지 암 진단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열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받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진짜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재진단암 진단비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재진단암을 파는 데가 이 대형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있는데, 소식지에 없으니까 굳이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2교시 때, 다른 회사들 소식지에는 재진단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통합암이라는 개념이 참 보험료를 빼먹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말로 하면은 뭐 열 몇 번 보장을 해준다라고 해서 보험료 비싸게 설정해 놨는데 사실 그렇게 받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 소식지 15페이지 보면은 뇌허 중환자실 일당 하루에 50만 원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 일단 그냥 50만 원이 아니고 뇌허 중환자실 50만 원이면은 저는 안 팝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객님들은 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면 50만 원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뇌나 허혈성 심장질환일 때만 50만 원 준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고객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입원 일당 50만 원 가입되는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 50만 원 해주면 되는 거지. 뇌허 중환자실 50만 원 제가 설계해 보니까 확률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앞에 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파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보험료 조금 저렴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면 보험료도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안 팔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재손해 급배수,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것들 가전제품은 아까 말씀드렸고, 화재손해 급배수 시설손해, 뭐 요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 담보가 이제 새로 나왔다. 동반 경기자까지 해준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DB손해보험, 소식지 17페이지에 보면은 같이 경기를 했던 사람이 홀인원을 하더라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저는 안 팔 겁니다. 왜냐면, 상급병실에 썼을 때 상급병실 차액을 보장을 해준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1급에서 10급 사고거든요. 근데 제가 자동차 사고 처리해 보면은 95% 이상, 그냥 쉽게 말하면 99% 정도는 11급 아니면 12, 13, 14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가입을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사고 관련한 담보들은 뭐 자부상이 됐든 이번 일당이 됐든 뭐 다른 어떤 뭐 통원 일당이 됐든 해당하는 거는 11급 포함이 되거나 1에서 14등급까지면 모르겠는데 10급, 9급, 8급 이런 것들은 굳이 판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보면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과하게 비싸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개물림 사고 벌금 실손으로 나온다. 그리고 반려동물 위탁 비용도 실손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언제 위탁 비용이 나오냐면 내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상급병원 통원을 했을 때 견종별로 최대 7만 원까지 위탁 비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건 내가 입원하면 내 강아지를 다른 사람이 돌봐야 되니까 7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나쁘지 않은 담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DB손해보험이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DB손해보험, 펫보험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할인 특약의 저기 자동차 보험 할인 특약이 맨 마지막 쪽에 있는데 이제 KB손해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이 있었었는데 DB손해보험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DB손해보험이 김영 운전자랑 이제 부부 한정일 때 10%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 할인을 받았는데, 그냥 제 어머님이 버스 타고 다니시거든요. 어머님한테 제 카드 드렸어요. 그러면 제 어머님은 2개월 동안 뭐 그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 기준 충분히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은 카드 기준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딱 때려보면은 이 대중교통 이용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 DB손해보험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토스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제 좀 꼼수를 쓰는 사람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토스 연동 만약에 제가 한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선불폰 공짜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토스 깔아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할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걸음수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보 이상 걸으면 되는데, 요거는 토스에서 이제 그 만보기 기능을 켜가지고, 이제 그게 인정이 되면은 이만큼 할인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랑 8.8% 합치면 18.8%잖아요. 여기에다가 팀의 안전운전 할인 받고 그러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제가 할인받기 전에 보험료가 300만 원대였는데 제가 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 할인들 다 때려박으니까 1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쓰는 팁 한 번 말씀드리자면 팀의 운전 점수 제가 100점이거든요. 어떻게 100점을 만들 수 있었냐면 제가 네이버 지도를 써요. 네이버 지도 점수를 보면은 10 몇 점밖에 안 됩니다. 10 몇 점이면은 할인은커녕 할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그 티맵을 쓰지 않고요. 가끔씩 서울이나 아니면은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 갈 때, 저는 그때 버스 타거든요, 일부러. 버스 타고 고속버스에서 켜두면 됩니다. 고속버스에서 어차피 서울에 갔다가 다시 광주로 내려오면 왕복 500km는 그냥 찍잖아요. 그렇게 해서 티맵을 켜고 왔다 갔다 하면 점수가 100점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기존에 점수가 안 좋았던 분들은 100점이 안 나오지만 그냥 작업용으로 이제 티맵 이렇게 하시면은 본 그 점수를 만들 수 있고 저는 갈 때 5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제 것도 있고, 제 와이프 것도 있고, 부모님 것도 있고, 동생 것도 있고, 다 선불폰으로 하나 개통해가지고요. 이 5명의 팀앱 점수는 다 99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자동차 보험 관리를 해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팀앱 안전운전 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중교통 할인 특약 약간 좀 꼼수로 받을 수 있는 내용, 요거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이해 안 되시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2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KTX 탈 때 뭐 티맥 켜면 안 되냐라는 분도 계셨는데, KTX 탈 때 티맥 켜면 큰일 납니다. 네. 아,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KTX 탈 때는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리츠 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통치, 이거 통합치료비예요. 아까 DB손해보험 봤을 때 이제 치료비가 통합치료비로 각각 암별로 치료비가 따로 나온다. 그런 것들도 이제 DB손해보험에서 통합치료비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메리츠가 보험료가 뭐 이번 달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번 달까지는 보험료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있었었죠. 근데 이번 달에 좀 보험료가 오르기는 했는데 얼마가 올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메리츠는 판매해보지 않아서 조금 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KB손해보험은 어떤 상품들은 보험료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담보들은 보험료가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다른 회사 상품들은 그런 게 소식지에 적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메리츠는 이제 개척할 때 또또함으로 개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또함 최저 보험료가 없으니까 뭐 1,000원 밑으로도 몇백 원 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개척용으로 쓰시는 거 신규 고객을 만드시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냐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막 운전자 보험 최저 보험료가 없는데 없어요. 아니면 운전자 보험 5천 원에 팔 수 있는데 없어요.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기고객들한테 그렇게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고객들이 5천 원짜리 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안 합니다. 뭐 일단은 뭐 10만 원 구간을 맞춰야 되는데 뭐 1,000원, 2천 원 부족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5천 원짜리 해서 800원짜리 해서 보험료 얼마나 저기 수당 얼마나 받아요? 수당 얼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척용으로 쓰시고 기존 고객들은 이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제 경험으로는 소득이 훨씬 더 증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자 보험도 저기 10,000원짜리는 안 팝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고객님을 설득하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하지만 너무 최저보험료가 없는 거, 최저보험료 저렴한 거, 이런 거 굳이 막 고객님들한테 어필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제가 8월 1일에 팔았던 거 실제 케이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랜만에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을 하나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에 상급, 상급, 1인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넣으면은 보험료가 3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이 다른 회사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 10,000원 거를 하면서 변호사 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비금, 벌금, 자부상 넣으면 10,000원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삼성화재는 그거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넣어도 10,000원이 안 넘죠. 그렇게 그러면은 보험료가 한 3, 다른 회사 똑같은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회사랑 똑같이 비교해봤을 때 다른 회사 10,000원 들어가는 거 삼성화재로는 뭐 5천 원, 6천 원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은 4천 원 싸게 가입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고객님 어떡해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 돼야 되는데 2만 4천 원 정도는 저기 고객님 입원하실 거니까 입원 일당 넣으시고 뭐 골절 진단비 넣으시고 깁스 진단비 넣으시고 해서 3만 원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3만 원에 팔았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원짜리 맞춰서 파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판매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최저보험료에 너무 좀 얽매이게 되면 내 소득에는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은 끼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지금 개척하는 방법은 소시지 강의에서 하기엔 좀 그래요. 제가 개척 영업은 따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공지는 따로 하겠습니다. 암 통합 치료비가 나왔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메리츠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환계도 통합 치료비로 나왔다. 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은 메리츠는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메리츠가 간병인 지원을 메리츠가 지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주는 거. 근데 사람 보내주는 거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간병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언제 메리츠로 간병인 지원을 팔았냐면은 305 상품도 간병인 지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기 8월 달에 상품 개정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회사들 305 하면은 간병인 사용일당 많아봐야 5만 원 받잖아요. 20만 원 안 되고. 그런데 메리츠는 사람 보내주는 거 간병인 지원 305로 되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메리츠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병인 지원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가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메리츠 화재 소식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이 얘기하고 끝내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직업이 일반 사병일 때는 이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직업을 뭘로 넣어요? 입대하기 전 직업 넣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군인이라고 넣어서 상해급수 상급 나왔는데 바뀐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직업 군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사 이상,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소위, 대위 뭐 이런 식으로 사관이나 준사관, 사관이나 부사관 아니라고 하면 일반 이등병, 일병, 병장, 상병 이렇게 같은 경우는 입대 전 직업을 넣으면 된다. 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소식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식지 했던 부분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요. 한 1분 정도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자, 오늘 강의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12시부터 2교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